안녕하세요. 다인타로의 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생의 나의 모습과 전생에서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이어지게 될 전생 연인에 대해 자세히 풀어볼게요. 제너럴 전생 리딩은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들으시면 보다 나의 전생에 맞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을 선택해주세요. 왼쪽부터 1번입니다. 1번 분들, 가장 먼저 전생의 1번 분들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전생의 1번 분들께선 고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비록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전생의 1번 분만의 독창적인 사고방식과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전생의 1번 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번 분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고 해요. 전생의 1번 분의 외모는 길고 흑당 같은 머리카락에 맑은 눈동자를 지니셨다고 합니다. 피부는 맑고 고운 편이었으나 연약한 편이라 쉽게 상처를 입기 쉬운 타입이셨다고 하네요. 이러한 신뢰감이 느껴지는 전생의 1번 분의 직업은 그저 평범한 직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상 그 위에 있는 존재, 즉 신을 모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이에 더 나아가 1번 분께선 그저 작은 신이 아닌 당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대한 종교의 신을 모시는 사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보아도 저희 1번 분께선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신뢰와 다정함을 느끼게 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전생의 1번 분께선 그렇게 매일을 겸손한 자세로 신을 섬기며 신앙심 깊은 삶을 살고 계셨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전생의 1번 분의 연인분께선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전생의 1번 분의 연인분께선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과 의지를 가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연인분께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따스한 마음을 늘 품고 계셨다고 하네요. 또한 불의에 참지 않고 부드럽고도 강하게 나서는 스타일이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인분의 외모는 날카로운 눈매와 강한 몸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그 눈빛에는 깊은 신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머리칼은 살짝 갈색빛의 밝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콧대는 정갈하게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연인분께선 이러한 성격에 맞게 기존의 사회의 낡은 관습과 법의 뒤편에 서서 당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늘 힘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대 시대상 연인분께선 꽤 높은 신분을 가지고 계셨기에 당대 사회 흐름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은 겉으로 바로 취하실 수 없으셨다고 해요. 이에 연인분께선 앞에서 나서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 몰래 혁명을 준비했을 분이셨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생의 두 분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생의 1번 분께선 어느 날처럼 신을 섬기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번 분의 곁으로 연인분이 다가오셨다고 해요. 전생의 연인분께선 아마도
이번 분과 같은 사제들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평범한 봉사자나 수행자의 모습으로 저희 이번 분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오셨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겉으로 언뜻 보았을 땐 다른 수행자들과 큰 차이점이 보이진 않았으나 전생에서도 유달리 날카로운 감이 있으셨던 이번 분께선 어쩐지 연인분께서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경계심이 가장 먼저 드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1번 분의 직감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선 처음부터 마치 운명적으로 끌리셨다고 합니다. 두 분께선 마치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말이나 눈빛, 마음보다 공기의 흐름으로 서로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성적인 사랑이 금기시 된 곳에서의 이러한 두 분의 사랑은 애틋하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피어났지만 그 사랑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결국 전생의 이번 분의 직감대로 그는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혁명가였고 그는 결코 그 길을 벗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 분의 신분 역시 그 옆에 마음대로 머무를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두 분께선 더욱 마음을 졸이시며 만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한쪽이 다가갈수록 다른 한쪽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으며 두 분의 사랑에는 늘 이별의 그림자가 따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인분께선 결국 뒤를 쫓던 세력들로 인해 정체가 모두 드러날 위험에 처했고 전생의 이번 번 동안 사제의 신분으로 이성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발각대의 유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이번 분의 안전을 위해 연인분께선 어느 날 밤 조용히 작별의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두 분이 전생에서 뵌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번 분께선 연인분을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긴 생을 살아가셨지만 아마도 연인분께선 두 번 다시 저희 이번 분이 계셨던 나라의 땅을 밟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대신에 마음속에 평생 동안 저희 이번 분을 잊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될 두 분의 인연의 모습에 대해 알아볼게요. 카드들은 이번 생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생의 만남은 정생과 달리 조금 더 평범하고 일상적인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이겠네요. 두 분께서 만나시게 될 날에는 물과 관련된 카드들이 나옵니다. 두 분께서는 아마도 호수나 바다, 연못 근처에서 만나시게 되시거나 아니다면 비가 꽤 많이 오는 날 처음 만나시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로는 3월, 6월, 11월과 관련이겠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시게 될 두 분께선 묘하게도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오래 알고 지낸 듯한 편안함이 스며들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되실 연인분께선 사회적인 책임감이 강한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상담 혹은 사람을 치유하는 쪽에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있겠네요. 아마도 전생에서의 성향이 이번 생에서도 반영이 되신 듯합니다. 외모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에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전생에서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강인해 보이는 호감형의 인상은 그대로이신 듯하네요. 또한 연인분께선 말수는 적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는 편이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지닌 분이시라고 해요. 이번 생의 관계는 천천히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이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말보다 먼저 눈치를 채고 옆에 있어주는 그런 조용한 돈받자 같은 느낌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전생의 상처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거리감을 느끼게 되거나 이번에도 내가 사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다라고 카드들은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전생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역시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결국 두 분께선 이번 생에서도 이별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힘들어하시지만 그만큼 서로 멀어질 수 없는 인연임을 느끼시기에 두 분이 가장 행복하실 수 있는 관계의 흐름으로 손을 잡고 나아가시게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전생의 연인분께서 지금 저희 1번 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전해드릴게요. 그땐 너를 지켜줄 수 없었지만 떠나는 날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이번 생에서는 내가 널 먼저 찾아갈게.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너의 곁에 머물게. 이번 생의 사랑은 전생보다 훨씬 조용하게 이루어지지만 훨씬 더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저희 1번 분께서 연인분을 알아보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이라고 하네요. 전생의 연인분께선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희 1번 분을 다시 만날 날을 자신도 모르게 그리워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로 등장한 교황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카드입니다. 교황은 침묵, 직관, 내면의 신뢰를 상징하는 카드로 저희 1번 분께서 이미 연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연인분께서 1번 분 앞에 나타났을 때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꾸만 반복해서 떠오르는 장면, 꿈 혹은 낯익은 잠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번 생의 인연을 알려주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1번 분 스스로의 길을 한 발자국씩 걸어가시다 보면 두 분께선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깊이 있게 다시 얽히시게 된다고 하네요. 그날까지 저희 1번 분의 여정이 빛나시길 기원드립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1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2번 분들, 가장 먼저 전생에 2번 분들께선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전생에 2번 분들께선 따스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생기와 활력을 선물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밝음 뒤엔 은근한 외로움과 세상을 향한 조심스러운 시선도 숨어 있었기 때문에 남모르게 깊은 감성을 간직하고 살아가셨다고 하네요. 전생의 이번 분은 자기 표현이 뚜렷한 편이었으며 감정 표현에 솔직한 성향 덕분에 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여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모는 부드러운 인상에 잔잔한 미소를 간직하셨고 머리카락은 은은한 갈색빛을 띠며 살짝 웨이브진 듯한 자연스러움을 지니셨다고 하네요. 피부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도 빛나 보일 정도로 생기가 돌았고 체형은 크지 않지만 균형 잡힌 조화를 갖추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번 분의 직업은 예술 혹은 감정 표현과 관련이 깊은 분야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 춤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일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술가이자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던 치유자였던 셈이죠. 그 덕분에 전생의 이번 분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자신도 몰랐던 방식으로 영향력을 퍼뜨리셨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전생의 이번 분의 연인분께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전생에 이번 분의 연인분께선 단단한 내면과 명확한 신념을 가진 분으로 한번 믿은 길을 끝까지 가는 진념이 대단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선 사람들 앞에서는 다소 엄격하고 냉정한 이미지를 풍겼지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겐 매우 따스하고 보호 본능이 강한 존재였다고 해요. 연인분의 외모는 고든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고 긴 눈썹과 강한 이마 라인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차분하게 넘긴 형태였으며 어두운 흑갈색이 주를 이루었고 인상이 뚜렷하면서도 의외로 말수가 적은 타입이셨다고 하네요. 전생의 연인분께선 법이나 질서 혹은 통치와 관련된 역할을 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에 감정보다 이성이 앞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치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분을 만나면서 감정의 결을 다시 배우게 되었고 이성 너머의 세계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단 본인의 위치상 겉으로는 항상 절제와 냉철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도 많으셨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생의 두 분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생의 이번 분께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노래 혹은 이야기꾼으로서 여러 도시를 떠돌며 살아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분이 속한 단체에서 개최한 특별한 의식 혹은 연회에서 이번 분이 직접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가 두 분의 첫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만남은 다소 형식적이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두 분 사이엔 설명이 되지 않는 낯익음과 묘한 시선 구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 두 분께선 몇 차례의 만남을 거쳐 자연스럽게 교감을 쌓기 시작했고 특히 마음 깊숙한 곳의 외로움에 서로를 향해 끌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분께선 이번 분의 따스함에 점점 녹아들었고 이번 분 역시 연인분의 묵직한 신념에 감탄하며 마음을 내어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나 서로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두 분이기에 항상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만나야 했으며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짧고 귀중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피어났지만 그 사랑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연인분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로 인해 관계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번 분께선 연인분의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늘어가는 그리움과 제약 속에서 갈등과 혼란을 마주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연인분 역시 이번 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있었지만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에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속에서 울고 계셨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는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지만 다시 그렇게 서로는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이러니한 운명 앞에서 번번이 가슴을 칠 순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사랑을 지키기 위해선 이별이 필요하다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별을 원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용하고 슬픈 작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전생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전해지며 그 기억은 서로의 10년에 거의 잠들어 오는 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될 두 분의 인연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번 생에서의 인연은 조금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찾아올 것으로 카드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전생에 비해 환경적인 제약은 덜하지만 여전히 감정의 균형과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두 분께선 아마도 인문학, 예술 혹은 자기 성장과 관련된 공간에서 처음 만나시게 되실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때는 1월, 4월, 10월이 강하게 연결되며 만남의 배경은 낡은 건물 혹은 애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장소의 확률이 높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나는 서점, 골목 어귀의 작은 전시회장 혹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독립 카페처럼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깊은 감정이 흐를 수 있는 장소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생의 연인분께선 고요하지만 영향력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실 확률이 있습니다. 조용히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상담, 교육 혹은 심리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일 수도 있고 본인의 감정을 말보다는 눈빛과 태도로 드러내시는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외모는 정갈하고 단정한 분위기에 전생보다 훨씬 온화해진 눈빛을 지녔지만 중심은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네요. 외적인 분위기는 깔끔하면서도 차분하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말투엔 확신이 실려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고 합니다. 두 분의 관계는 겉보기엔 조용하고 느긋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깊이에 스며들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격정적인 감정보다는 일상 속의 소소한 배려, 침묵 속의 공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섬세한 존중이 두 분 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분께선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동반자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감정의 기복이 적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는 강한 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생에서의 이별이 무의식 깊은 곳에 불안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생의 두 분은 전생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고 감정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추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전생과는 달리 도망치기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내미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랑은 격정보다는 평온으로, 불안보다는 신뢰로 쌓여가는 구조이며 결국 두 분께선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서로의 곁에 존재하며 오랜 시간 함께 온 듯한 유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두 분께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세계가 안정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인연으로 이번 생에 다시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전생의 연인분께서 지금 저희 이번 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전해드릴게요. 그날 너를 놓은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지금도 문득문득 내가 떠올라. 이번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 끝까지 함께 할게.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이번 생의 두 분은 전생보다 훨씬 잔잔하고 현실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생의 이별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안에는 성숙한 연결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가 숨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번 분께서 어느 날 불현듯 떠오르는 그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두 분의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번 생에서 조언 카드로 등장한 별은 희망,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매우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번 분께선 그동안의 상처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보다 내면의 진심을 믿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떠오르는 장면, 낯선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 혹은 문득 울컥하는 감정, 그 모든 것이 이번 생의 인연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해요.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끌림이야말로 전생의 기억이 만들어낸 신호일 수 있으며 그것을 부정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분의 사랑은 조용히 다시 흐르고 있으며 이번 분께선 그 물결을 느끼는 순간 다시 사랑이 시작될 거라고 카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이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삼 번 분들, 가장 먼저 전생의 3번 분들께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전생의 3번 분들께선 겉보기엔 소박한 농부의 삶을 살고 계셨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다고 해요. 낮에는 밭을 일구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평범하게 보이셨지만 밤에는 들판에 피어나는 약초들을 연구하고 고요히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전생의 3번 분은 삶에 대한 집요한 탐구심과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치유자로 기억되셨다고 하네요. 외모는 자극적인 화려함보다는 따스하고 정갈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셨다고 합니다. 햇빛에 살짝 그을린 피부와 잔잔한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을 지니셨으며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생의 3번 분의 연인분께선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전생의 연인분께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엔 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특별한 목적 없이 주변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던 삶 속에서 무언가 진짜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연인분의 외모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셨다고 해요. 밝은 갈빛의 머릿결, 날렵한 콧대, 그리고 살짝 지그시 내려앉은 눈매가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따스한 인상을 풍기셨다고 하네요. 귀족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연인분께선 마음 한편으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계셨던 여리고 복잡한 내면을 지닌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생의 두 분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생의 산모분께선 언제나처럼 조용한 숲과 맑은 계곡이 흐르는 자연 속에서 약초를 다루며 사람들을 돌보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꽤 조용한 성품 때문에 늘 한 발짝 물러나 계셨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연인분께서 처음으로 산모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 만남은 서로에게 낯설고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연인분께선 귀한 집안 출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책임과 기대감 속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처음엔 산모분과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본 순간부터 익숙한 기운이 서로를 감쌌다고 해요.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적이 있는 사람처럼 따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 처음 만났지만 어디선가 이미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 기시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연인분께선 산모분이 보여주는 진심과 자연을 향한 깊은 애정, 그리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손길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셨다고 해요. 매일같이 형식과 체면 속에서 살아가던 그에게 산모분은 처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따스함을 알려준 존재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모분께서도 연인분의 순수한 눈빛과 말없이 내비치는 외로움과 진심을 느끼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의 인연은 마치 자연의 흐름처럼 조용하고 깊게 이어지게 되었고 신분의 벽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결말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도 많았고 신분과 배경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오해도 많이 따랐다고 해요. 그러나 연인분께선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족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포기한 채 산모분의 곁으로 오시게 됩니다. 두 분은 작고 조용한 마을로 가서 함께 약초를 기르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셨다고 해요. 그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두 분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셨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셨다고 전해집니다. 연인분께선 산모분과의 삶 속에서 비로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깨달으셨고 산모분께선 언제나 한결같은 따스한 눈빛과 웃음으로 연인분을 감싸주시며 곁에 있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될 두 분의 인연의 모습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생에서 두 분의 인연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방식으로 조용히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들은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생에서는 전생처럼 특별한 사건이나 격렬한 감정보다는 평범한 하루 속 우연처럼 보이는 인연에서 시작될 흐름이 강하게 느껴져요. 카드들은 자연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에서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브 정원처럼 향기로운 식물들이 가득한 장소, 혹은 조용한 산책길이나 계절마다 열리는 소박한 식물 축제 같은 곳이 가능성이 크겠네요. 시기로는 5월, 9월, 그리고 11월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될 인연분께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감정에 매우 섬세한 공감력을 지닌 분으로 보입니다.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되 그 안에서도 사람을 향한 따스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전생에서 보여주셨던 깊은 감성과 연민,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주고자 하는 보호 본능 같은 부분이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적으로는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묻어나는 분이며 말수는 적지만
눈빛에서 모든 것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낯을 조금 가릴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직한 면모가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을 가진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서의 관계는 급하게 불붙는 사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그리고 깊게 이어지는 구조로 보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거창한 고백보다 소소한 배려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며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 속에서 안정감이 조금씩 쌓여가는 흐름이라고 하네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익숙한 감정이 계속 유지되며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생의 연인분께서 지금 저희 사모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전해드릴게요. 그땐 너를 만나 처음으로 나를 알았어. 너와 함께한 삶이 나에게 진짜 삶이었어. 이번 생에서도 내가 너를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게. 그리고 예전처럼 마지막까지 너의 곁에 머물게. 그러니 내가 너 앞에 섰을 때 그 미소로 다시 반겨줬으면 좋겠어. 이번 생의 사랑은 전생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평화롭게 이어지지만 그만큼 더 단단한 울림을 남기게 된다라고 해요. 그 열쇠는 사모분께서 직감과 따스한 마음을 잊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생의 연인분께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따뜻했던 눈빛을 다시 마주하게 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로 등장한 절제 카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절제 카드는 균형, 조화, 기다림의 미덕을 상징하는 카드로 저희 사모분께서는 이미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단 마음을 조용히 정돈할 줄 아는 힘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중요한 건 너무 빠르게 다가가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연은 이미 조용히 사모분의 삶 가까이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끌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천천히 그 온도를 맞춰가며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다가가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고요한 기다림이 결국엔 가장 따스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하네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3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4번분들, 가장 먼저 전생의 4번분들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전생의 4번분들께선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늘 웃음을 머금고 있는 귀족 잦으셨다고 합니다. 규율보다는 감정에 따르는 삶을 좋아하셨고 호기심이 많아 주변을 종종 곤란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구석이 많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이셨다고 해요. 전생의 4번분의 외모는 부드럽게 웨이브진 밝은 금발에 크고 반짝이는 눈망울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고 피부는 햇살에 은은히 빛나는 백옥 같은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순수한 분위기를 풍기셨던 전생의 4번분의 직업은 귀족 가문의 후계자이셨다고 합니다. 권력에는 큰 흥미가 없었지만 주변 모두가 4번분의 재치와 타고난 감각을 높이 샀기에 그저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역할만으론 이미 충분히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다만 내면 어딘가엔 내 현실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생의 4번분의 연인분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전생의 4번분의 연인분께선 강인하고 굳센 의지를 가진 기사분이셨다고 합니다. 검을 다루는 데 능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전우들을 지켜낸 전설적인 용맹을 지닌 분이셨다고 하네요. 겉으론 날카롭고 말수가 적었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따스한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품고 계셨다고 합니다. 연인분의 외모는 짙은 흑발에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듯 탄탄했으며 시선 하나로 상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연인분께선 당시 왕국의 안보를 책임지던 수호기사로 귀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셨어요. 평민 출신으로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그 안엔 뜨겁고도 고결한 충성심을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격차와 권위의식 속에서도 늘 정의를 위해 검을 들었던 분이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생의 두 분의 인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생의 사법분께선 어느 무도의 날 공전한 정원에서 우연히 연인분을 마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경호를 담당하던 기사로서 무뚝뚝하게 다가왔지만 사법분께선 그 눈빛 속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과 따스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둘은 그날 이후 우연처럼 계속 마주하게 되었고 서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부터 두 분의 사랑은 숨탄치 않았습니다. 사번분의 자유롭고 감성적인 성향과 연인분의 단호하고 규칙적인 태도는 종종 충돌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그런 차이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되었죠. 몰래 숨겨진 공간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꽃잎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던 두 분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 뒤엔 언제나 이별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연인분께선 전쟁터로 나갈 때마다 사법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떠났고 사법분께선 그런 연인분이 다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무수한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해요. 하지만 사법분의 신분과 연인분의 위치는 그 어떤 약속도 보장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한쪽이 다가갈수록 다른 한쪽은 세상의 틈으로 멀어졌고 결국 카드들은 이번 생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드들은 특히 강한 빛과 연관된 장소가 이번 생의 첫 만남과 관련이 깊다고 전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야외 운동 경기장, 캠핑지 또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테라스 카페 같은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자연광이 가득한 장소, 혹은 환한 조명이 비추는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시기로는 5월, 8월, 그리고 10월이
주요하게 엮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되실 인연분께선 움직임이 많고 에너지가 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츠 분야, 구조활동, 혹은 직업 군인이나 교관처럼 체력과 결단력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겉으로 보기엔 매우 당정하고 깔끔한 외모, 탄탄한 체격과 함께 짧고 정돈된 머리 스타일이 눈에 띌 것으로 보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말 대신 시선과 행동으로 많은 것을 전하시는 분이며 처음엔 다소 무뚝뚝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감춰진 따스함과 유머 감각이 드러나는 분이시라고 해요. 강인하고 침착한 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랑 앞에서는 문득 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런 반전 매력을 지닌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생의 관계는 빠르게 불타오르기보다는 서서히 서로에게 물드는 흐름으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두 분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차츰차츰 신뢰를 쌓아가고 어느 순간부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실 거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어 보여도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깊은 정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구조라고 카드들은 전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을 알아채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동반자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른다고 합니다. 두 분께선 단순한 끌림이나 감정 이상의 인연으로 서로를 느끼게 되실 것이며 그 선택은 두 분 모두에게 가장 깊은 위로와 안정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전생의 연인분께서 지금 저희 사원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이번 생에서는 내가 다시 널 찾아갈게.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을게. 이번 생의 사랑은 정생보다 훨씬 조용하게 이루어지지만 훨씬 더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생의 연인분께선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희 사모분을 다시 만날 날을 홀로 기다리고 계시는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번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등장한 행맨 카드는 지금 사번분의 여정에서 매우 깊은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기보다 잠시 내려놓고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번분께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인연분과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조급함을 느끼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을 비워보는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생에 만나게 될 연인은 기다림과 관점의 전환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익숙했던 저희 사모분만의 사랑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저희 세번분 앞에 펼쳐진 기회를 바라볼 때 연인분과의 진정한 연결이 보다 빨리 시작될 거라고 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의 멈춤은 결코 낭비가 아닌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사법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